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는 책의 연인입니다. 네, 오늘은 정유정 작가님의 종의 기원이라는 소설을 가져왔어요. 이 영상에는 스포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실 계획이 없거나 아니면 이미 다 읽으신 분들 위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복잡, 미묘한 책이에요. 연어가 거세게 흘러가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렇게 거꾸로 시간이든 공간이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 방식이고, 또 첫 장부터 클라이막스처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첫 장은 되게 평안하게 시작하는 소설이 많은데, 이 소설은 첫 장부터 손에서 땀이 막 납니다. 저는 피가 나오거나 살인 사건이 나온다거나 사이코가 등장하는 그런 소설은 안 읽는 편이에요. 그런데 종의 기원은 첫 장을 펴자마자 바로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 읽을까, 그냥 읽지 말까라는 생각까지 했지만 한 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읽었어요. 그러니까 손에서 절대 끝날 때까지 놓을 수 없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연어가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시간적으로 현재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과거의 과거로, 또 과거의 과거에서 또 현재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앞뒤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첫 장이 이야기의 결말이고 마지막 장의 전장이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야기의 결말이, 사건의 결말이 책의 시작이 되고 이야기의 시작점이 이 소설의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잡 미묘한 책이죠. 이렇게 독자는 시간과 또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구성들을 왔다 갔다 거리며 이야기 흐름상 중요한 단서들을 떼어내서 그 단서들을 묶어서 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풀어갑니다. 왜 이렇게 혀가 꼬이지? 어쨌든 제가 소설을 읽을 때 포스트잇을 이렇게 많이 붙이는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부분은 되게 클라이막스거나 아니면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단서들이 보면은 꽤 많아요. 굉장히 단번에 풀리지 않는 사건입니다. 소설은 다 그렇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정말 이 책은 반전에 정말 끝없는 반전이 펼쳐져서 정말 내가 예상했던 것과 항상 빗나가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포기하고 싶었던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손에서 놓지 않고 이틀 안에 다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의 뒷부분을 보시면 악은 어떻게 존재하고 점화되는가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문구가 이 이야기와 굉장히 잘 연결되면서도 조금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조금 어려운 문구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 이야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악한 이야기들이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매여 있어서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자면 유진이 사이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집착하는 어머니와 또 냉정하기만 한 이모님에 의해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유진을 향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었고, 유진의 어머니는 유진을 사랑했지만 그 오해를 어떤 확신의 근거로 삼아서 사실이 아닌 것을 토대로 유진을 이상한 사람으로, 이상한 아들로 보았고, 또 이모 또한 정신과 의사인데 유진에게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유진의 엄마의 말만 듣고 유진에 대해 사이코라고 판정을 짓습니다. 네, 엄청난 스포일러죠. 어쨌든 그런데
뭐 어머니와 이모에 의해서 유진이 사이코가 된 부분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at the same time 동시에 유진이 어렸을 때부터 유별나게 다른 사람과 다른 특이한 점들이 있었고 유진의 특이한 점들이 부정적인 것들로만 섞여와서 성장하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을 사이코로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뭐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유진의 어머니께서 처음에 유진을 갖게 됐을 때 유진을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유진은 태아였을 때부터 자신이 죽을 뻔한, 자신이 살해당할 뻔한 그런 위험을 느끼는 본능이 있어서 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채 남들과 다른 특이한 마인드로 계속 살아오면서 또 주변의 많은 부정적인 그런 시선과 오해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사이코로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이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였다는 것입니다. 뭐 이 책을 전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들만 가득한, 굉장히 잔인하고 경악스럽고 뭔가 기분 나쁜 일들도 있고 하지만 꽤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이코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설을 읽고 주인공 남자인 유진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완전 마지막 결말에 가기까지는 사실 유진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어느 정도 피해자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굉장히 동정심이나 불쌍하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결말에 유진이 여태까지 오해로 인해서 그 오해가 진실이 되고 사실이 됐다는 그런 결말을 읽고 난 다음에는 정말 유진이 불쌍한 사람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느끼면서 정말 여러 번 생각한 것은 정유정 작가님이 유명하신 이유를 알겠다. 정말 천재적인 작가시구나. 제가 프랑스 작가 기욤 미소 작가님을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쓴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런데 약간 기욤 미소 작가님이 쓰신 소설의 한국판이라는 느낌도 조금 받았고요. 네, 뭔가의 스릴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오싹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또는 미스테리를 단서들을 찾아내어 풀어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강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2번은 읽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피를 보는 소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못 읽는 편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블랙홀 같이 나를 빨아들이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책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